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 1편으로 제가 오늘 연구소와 벤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그 벤처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벤처 확인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 자금들이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서 벤처라는 부분이 함께 대출도 저희가 한번 훑어보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내가 기업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그 정부의 무상환, 그 돈을 받아도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도 있고, 또 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아주 저리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가다 보게 되면 그 이제 무상환 자금보다는 대출을 원하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몸짱 전략이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렇게 활용된다는 것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시간으로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되는데요.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벤처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시간은 벤처 확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벤처 확인은 유형이 5개 혹은 4개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양이 좀 더 많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온돌림.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목차는 아까 제가 기업 부설 연구소는 설치를 어떻게 한다, A부터 Z까지 창업 투자 및 기술 평가 보증을 통해서 투자 협회로부터 받아서 벤처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기술 평가 기보를 통해서 벤처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 중진공 대출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벤처 확인을 받는 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첫 번째로 기업 부설 연구소인데요.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 또 구비소리는 어떤 건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 너무 진지한 분위기인데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네, 음, 그 연구소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연구소랑 전담 부서가 있는데요. 먼저 설립하고 난 다음에 후 신고해요. 설립 후 신고해요. 그래서 그래서 먼저 신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만들어 놓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준비가 덜 됐다면 리젝트 당하면 다시 보완해서 올리시면 돼요. 이게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오거나 가지는 않는데요. 현장에서 최근에 제가 컨설팅 했는 업체를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지금 검사하러 오더라고요. 바로 정말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나오시는 것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설립 제도에서 이제 저희가 연구소를 설립할 때 보통 제조업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식 기반 서비스도 돼요. 창작에 관계된 연구소도 되는데, 이건 오늘은 그건 빼고요. 보통은 이제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도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지식 기반 서비스는 도대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첫 화면으로 올렸냐면, 보통은 기업 부설 연구소하고 전담 부서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 부서는 연구원의 인력 조건이 맞지 않으면 3명인데 2명밖에 없고, 2명인데 1명밖에 없을 때는 전담 부서라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안 되고 전담 부서로 이제 되는데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지식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만 인정이 가능하고 전담 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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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식 서비스 분야는 전담 부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사항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만든 연구소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이 방에 지금 4명이 있는데요. 3분이 다 연구원이고 저만 대표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연구소가 설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3분이 다 연구원이에요. 저는 대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 부설 연구소가 설립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연구원 외에 다른 부서가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상업 3년 미만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 대표예요. 연구원 2분이세요. 이분은 관리 부서를 담당하고 계세요. 이제 연구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죠? 기업 부설 연구소가 돼요. 3년이 지난 기업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같은 조건이면. 전담 부서가 되겠죠. 그죠? 네, 연구원이 2명밖에 없다라면 만약에 지식 서비스 분야라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이 지난 기업이다. 2번밖에 없다. 전담 부서는 지식 서비스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말.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그래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 제조나 관리를 하는 타 부서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뭐 이렇게 4대 보험에 가입 안 된 경우도 간혹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안 된다는 거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려요. 그리고 왜 지식 서비스 분야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나 이럴 경우에는 보통 연구 인력들이 자연계여야 되는데요. 지식 서비스 분야는 자연계 아니라도 돼요. 비자연계 전공자도 아니어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반드시 근데 주업종 그러니까 매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구 분야에 일치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식 서비스 분야는 꼭 비전공자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인력 구성 요소에 따라 도대체 어떤 지식 서비스 분야인지 아닌지도 산업 분야인지도 뭐 디자인 연구소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은 되게 중요한 장이에요.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 도대체 지식 서비스 분야가 어떤 거기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는 위생 서비스, 소매, 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 정보통신, 광고, 시장조사 및 경영 컨설팅,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사업 서비스, 교육기관, 의료 및 보건,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문화 서비스가 다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는 연구소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거고 지식 기반 서비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구소만 가능하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꼭 그 자연계 아니라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새 분류로 보게 되면 소프트 개발 공급업 같은 경우에는 게임 소프트 개발 및 공급업도 마찬가지로 지식 서비스 분야라는 거. 시스템 응용 소프트 개발 공급업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 영화 배급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좀 나가 있어요.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라든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이라든지 뉴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DB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자도 마찬가지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연구소를 만들면 도대체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웬만한 기업은 법인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연구 인력이 3명이 있어서 그 사람 인건비가 총 나가는 게 1년에 1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딴 거 다 필요 없이 해도 그 세금이 2,500만 원까지 법인 같은 경우에 2,500만 원을 나오려고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2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이 혜택은 다 봐요. 법인이 2억 넘는 단기 순이익이 2억 넘는 경우 많지는 않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연구소가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몸짱 전략이기도 하지만 세금 혜택을 보는 가장 최고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좀 공부하다 보면 최저한 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적어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7%,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세율로 35% 이상 반드시 내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피해가는 자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구소예요.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만큼 또 이렇게 정말 연구소가,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이 혜택을 알고 연구를 하지 않지만 연구소를 그냥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설비 투자 세액도 있고요. 연구 인력을 외에도, 그리고 부동산에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을 제가 취득을 했잖아요. 원래 취득세액이 75%를 해줬는데 지금 올해부터 50%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10일 날 아마 발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세 감면 이렇게 해줘요. 75%나 50% 감면해 준다는 건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75%라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기업이 되게 크면은, 그죠? 그 부설 연구소를 위해서 부동산을 구매하겠지만, 그 건물의 연구소에 쓰는 부동산 땅 부지의 7배까지는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는 세법을 정말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 정확하게 컨설팅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설사 이걸 한다고 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땅의 몇 배인지,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조세특례도 있고요. 제한되는 것도 있어요. 법이 바뀌어요. 2018년도까지 되겠고, 그 이후로는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는, 내가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참고로 네이버에 물으면 다 나와요. 그죠? 진짜 그 법을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자료가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은 대부분 다 실시간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라는 거고, 뭐 관세에 대해서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를 80%를 제가 알기로 면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관세가 면세되는 거고, 뭐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그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에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은 연구를 하라고 정부 자금을 주는 거니까요. 연구 인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빙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구소죠, 그죠? 연구소는 당연히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희 협회장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을 차리기 전에 연구소부터 먼저 차려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연구소는 중요해요. 세액에 대한 혜택도 많지만 이렇게 정부의 자금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걸 뭔가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이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은 뭐 오래 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 변하는 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더더욱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좀 얘기하게 되면, 보통 저는 연말에 올 연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이런 주제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AI라든지 정말 인공지능이 워낙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더더욱 더 우리가 어떤 A기로 가겠다라고 목적을 정하셨으면 이것들을 한 달, 두 달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렇게 좀 가셔야지만, 그리고 쉬지 않고 가셔야지만, 지금은 변화에 이렇게 저희가 그걸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말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면 당연히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아이템, 그래서 연구 개발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병력 특혜 같은 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정부는 그만큼 연구소에 대해서 정부 이런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기업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몸짝 전략 중에 향후에 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이렇게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하게 되면 환경 규제에도 저희가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밀어주려고 하고, 이런 혜택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다음 장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은 도대체 어디서 하냐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는 코이타에서 해요. 그래서 코이타에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시면 그 소개라는 부분, 알림 마당이 있고 정부 R&D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누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안 보이시나요? 여기 그 저기 소개 알림마당 자료에 보면 정부 R&D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누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팔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연구소를 만들 때 그 자료가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그걸 보기 전에 한번 훑어보기라는 개념. 아, 내가 이걸 할 때 어디쯤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저기라는 거 말씀드려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들어가시면 돼요. 코이타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제가 이거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 인증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후 신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신고 절차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된다고. 기업이 일단 만들어 놓고 로그인 하시고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접수가 등록됐다라고 했을 경우 심사를 해서 만약에 특별하게 보완할 내용이 없으면 인증서가 발급되는 거고요.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보증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얘기하게 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출력이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출력하시면 연구소 증이 나와요. 근데 요 중간에 요즘은 간혹 방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게 되게 되면 연구소를 할 거냐 전담 부서로 할 거냐라는 거 체크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뭐 기업 정보도 등록해야 되고 그 이제 전담 부서를 할 건지 연구소를 등록할 건지 설립 왜 내가 설립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할 거고 어떤 연구 분야를 할 건지 그리고 직원 현황 연구소에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연계열 나왔는지 이렇게 졸업장 같은 것도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 연구할 수 있는 그 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요. 그래서 그 연구원 중에서는 연구소장도 있고 전담 요원도 있고 보조원도 있고 관리 직원도 있는데요. 연구소장은 꼭 연구원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없거든요. 꼭 연구원 자격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담 요원은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고 보조원은 참고로 그 만약에 제가 전문대를 나왔어요. 자연계 전문대를 나왔으면 연구 경력이 2년이 더 있으면 연구원으로 전담 요원으로 이렇게 제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보조원으로 등록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연구에 개발에 2년이 지나도 내가 증빙을 우리 회사에서 못 해내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은 반드시 저 같은 사람, 제가 만약 전문대를 나왔다, 그래서 자연계를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보조원이라면 2년 후에는 제가 전담 요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 같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보조원으로 반드시 등록시켜 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연구소가 없다라면 그냥 나중에 연구원 보조원을 했다라고 그냥 향후에 만들어도 되지만 연구소가 있는 건 반드시 여기에 반드시 등록돼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설 명세서 같은 경우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연구할 때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들을 작성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자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지금 쓰는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용어를 좀 바꾸셔가지고 좀 올리셔야 돼요. 이건 방송용이 아니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적 요건을 만들기 가장 힘들어요. 기업은 처음 만든 기업들은요. 왜냐하면 그런 인력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지만 연구소 인력 요건들에 보면 그래서 3년 미만 기업은 그 벤처 기업이라든지 3년 미만 기업은 그 연구 인력이 2명이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벤처 기업 부설 연구소라든지 그리고 3년 미만 된 기업은 2명이면 연구소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담 부서는 그 1명이면 전담 부서가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까 지식 서비스업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중기업 같은 경우에 연구 전담 요원이 5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의 중기업 부설 연구소. 그 외에는 그 3년이 지나면 연구 인력이 3명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소기업 부설 연구소. 네. 보통은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인적 요건이 가장 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자연계,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의과대학 나와도 된다는 거죠. 동물 수의사도 된다는 거죠. 수의과 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자연계라는 거고, 학사 이상자면 된다는 거고, 국가 자격증에 의해서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연구 전담 요원 대상자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 한해서가 인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중소기업에 한해서가 되는데요. 자연계 분야 전문 학사로 해당 연구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라고 얘기했는데, 3년제면 1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경우에 아까 마찬가지 우리 기업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전담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아까 제가 보조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보조원은 참고로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기술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 분야 2년의 경력을 가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은 그 연구원으로 연구 인력으로 해당된다는 거고, 마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의 4년 이상 경력자, 이 4년 이상 경력은 과거에 내가 회사에 근무했다면 거기서 연구실에서 4년간 근무했습니다라는 그 이제 서류 하나는 받아 오셔야지만 인정된다는 거고, 그 저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공고 있잖아, 다 돼요. 참고로 상고도 되고요. 이런 그 졸업했으면 다 돼요. 네. 그리고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4년 이상 연구 전담 요원 그게 증빙이 되면 연구원으로 전담 요원으로 인정 가능하세요. 그리고 창업 3년 미만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 요원을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우리 세 분만 있어요. 제가 대표예요. 제가 자연계를 나왔어요. 자연계를 나왔고 우리 두 사람이 자연계를 나왔어요. 타 부서에 한 분이 계세요. 제조 관리 뭐 이렇게 관리직이세요. 그럼 이게 3년 미만이 중소기업이에요. 저희 연구소 될까요? 예, 돼요. 3년 미만은 돼요. 보통 3년이 지나면 대표이사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설사 제가 자연계라도 안 돼요. 우리가 3년이 지났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이런 게 실무로 좀 이렇게 만약에 3년 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이 연구 부서를 위해서 폐업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하면은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다시 처음 법인을 다 폐업하고 다 네, 새로 해야 되는, 새로움 해야 되겠죠. 말소시키면은 바로 내 아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되죠. 새로운 법인이요? 법인 전환하면 새로운 법인을 하면 되죠. 원래 보통 기존 걸 없애고 새로운 법인으로요? 아니요, 전혀 다른 업체로 만드시면 되죠. 원래는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전환하게 되면 이 다 연결이 되니까 전혀 다른 법인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업체는 지금 근데 사실 근데 이렇게 연구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연구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구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담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창업 7년 미만에 지원해준 자금이 더 많아요. 7년 미만. 그래서 연결 안 하고 또 전 또 새로운 그죠? 내가 아이템이 새로 있다면 법인을 꼭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7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7년 미만일 때 저희가 창업 지원 자금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와이프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예. 와이프 것도 받고 제 것도 연구소 네. 그건 개인 상담. 네, 그 정도는 네. 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견기업으로 해당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중소기업 당시에 연구 전담 요원으로 등록되어서 해당 업체에 계속 연구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인정되는 자격을 그러니까 원래 아까 앞전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게 보면 이게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전문 학사가 2년 이상 연구 경력하면 연구 인력으로 해준다고 그랬지, 이게 중소기업만 인정이 되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중견기업으로 갔어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그때 중소기업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연구 인력이 됐다라면 그건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중견기업이 됐을 경우는 자연계 원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문대 뭐 이렇게 나와서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자연계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산업 디자인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자연계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구 인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그 산업 디자인인데 제가 만약에 뭐 다른 과를 나왔어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 디자인을 1년간 했다고 치면 저는 연구 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산업 디자인 분야에 제가 연구 인력이고 싶어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 디자인을 배워가지고요. 1년 동안 제가 디자인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연구 인력으로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산업 디자인 분야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는 아까 학사 이상의 연구 활동을 그죠? 제가 경영학 전공했다고 했고 그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전 돼요. 산업 디자인 분야와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내가 아니면 제가 그 미술을 전공했으면 어떻게 되죠? 미술을 전공했으면 저는 원래 자연 디자인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말고 저는 경영학과를 좀 나왔다고 해도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되면 연구 인력으로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따지는 게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학사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도 되고요.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내가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만들려고 하게 되면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인적 요건을. 그래서 그 제조업만 하시면 쉽지만 요즘은 워낙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아까 보셨지만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꼭 챙겨 보셔야 되는 게 많아요.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요건에서 그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거. 연구 전담용으로 표현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이제 그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주간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은 안 돼요. 다만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 과정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인 거고요. 일반 대학 야간은 된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원 야간은 되지만 주간 대학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소 안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 이사 등은 연구개발 전담 요원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 이사예요. 그죠? 상임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연구개발 전담 요원으로 할 수 없다는 거고, 다만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는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다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사업 연수생 같은 경우에는 그 편입될 수 없는 자라고 하네요. 이거 저는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제가 거의 연구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사실 없어가지고요. 네,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편입될 수 없는 자에 들어온 항목이에요. 그리고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연구 전담 요원은 자격을 보유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연구개발 보조 활동을 하는 자, 그러니까 연구 활동을 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연구관리 직원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세액공제는 안 돼요. 연구 인원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액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뭐 사무일 하는 사람들, 행정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연구관리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소 만들 때 연구보조원이나 연구관리 직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연구보조원이 있을 수 있지만 연구관리 직원은 필요 없겠죠. 그죠? 원래 이것만 전담해야 되는 거니까. 기업에서는 이것만 전담하려고 웬만한 소기업에서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연구소에 인력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다 알아서 해요. 한 20명 정도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자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해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연구소를 만들 때 좀 전에는 인적 요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물적 요건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는 보통 소기업은 매출액 120억 미만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바뀌어서 상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티션 있잖아요. 이렇게 칸막이 막아서 연구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그 전용 면적이 그 30제곱미터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10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한 9평 미만인 경우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물적 요건은. 이게 제일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인데요. 조금 해도 상관없어요. 작아도 괜찮아요. 되게 작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자재는 그 이제 연구용으로 가능한 이런 기자재를 반드시 작성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작성해야 되거든요. 인터넷에. 좀 힘드시죠? 조금 이런 얘기하니까 그죠? 조건 맞춰야 되는 얘기하니까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일이 이래요. 그래서 기재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이제 정말 그냥 컴퓨터 같은 거 안 돼요. 그죠? 뭐그 프로그램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용어를 적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좀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용이라서 어떤 기재재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안 되는 거는 무허가 건물은 그 장소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왜 복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서 위층에는 안 돼요. 아래층은 되고요. 네, 예, 복층인 경우가 있잖아요. 2층은 안 돼요. 서 있어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리고 대학 안에서 설치된 연구소 되는데요. 대신에 그 장소를 배타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장소가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일을 첨부해야 돼요. 이런 파일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4대 보험 가입 명부 같은 것들을 첨부해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예시예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기자재가 뭐가 있고 출입문이 여기 있고 이렇게 4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제가 제일 첫 장에 그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편람에 다 나와 있다는 건데 이런 거 다 편람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다는 시간상 못 보여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구소 사무실 도면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요. 여기 8m, 7m 이렇게 보이시죠? 반드시 요거 작성하셔야 돼요. 30m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로 세로 몇 cm인지 안 나와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위치만 얘기하게 되면 이거 안 되면 리젝 당해요. 네. 그리고 연구 조직도 같은 것들도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세무사한테 얘기해 달라면 해줄 건데 도장 꽉 찍어서 이것도 첨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소기업인지 알지만 상대편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빙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전체 도면, 회사 전체 사무실 도면도 작성해 내셔야 돼요. 좀 며칠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게 되면 회사 조직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까지가 벤처 부분이 연구소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요. 연구 인력이 만만치 않게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요 장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부 R&D 지원, 여기 정부 R&D인가? 죄송해요. 연구소 전담부서, 죄송해요. 연구소 전담부서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연구 편람을 보시게 되게 되면 한 150페이지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꼭 들어가셔서 요거 내가 연구소 만들 때 꼭 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연구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 하실 때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연구소 받을 때 뭘부터 받아야 되죠? 인력, 그 학교 어디 나왔니, 전공 뭔지 이거 받으셔야 된다는 거. 파티션 칠만한 그러니까 그 공간이 있는지 그거 2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연구 인력이 안 돼서 안 된다. 전담부서, 숫자가 작으면 전담부서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명이면 되는 거고 3년 지났으면 2명이 전담부서인 거죠. 지식기반 서비스는 전담부서 안 된다. 연구소밖에 안 된다. 그래서 3년 미만이면 2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3년이 지나면 3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 R&D를 받기 위해서 몸짱 전략,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내가 기본을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반드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 혁신력 기업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2년간 5억을 지원해줘요. 5억을 진행해주는데 기업이 갖춰야 될 자격이 있어요. 뭐였냐면 엔드 조건이에요. 연구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R&D에 매출액 대비 R&D에 투자된
그러니까 자금이 2.5%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어야 된다는 건데 2016년도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업이 금방 안 된다는 거 재무제표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벤처나 이노비즈가 있는 기업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두 개 다 있어도 되지만 벤처나 이노비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좀 큰 걸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조건부가 달려요.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업 전담 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벤처나 이노비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노비즈는 받기가 좀 힘들어요. 기업 일단 3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3년 미만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연구소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그리고 벤처도 준비하실 수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벤처는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코테라에서 수업을 받지만 협회장님이 워낙 빨리 많은 양을 투입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 차는 꼼꼼하게 얘기를 못 하세요.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 가지고 뭐 10시간씩 가야 되기 때문에 못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이거는 한번 훑어보기고 내한테 맞는 거 기업에 맞춰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방금 전에 하신 그 정책 그 사업이 뭐예요? 네, 혁신형 기업 기술 개발 사업. 5억이에요. 그 세 가지 엔드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R&D,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R&D 연구비가 2.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2.5%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연구원만 하나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증빙을 해야 된다면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회사가 조금 그죠? 이렇게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게 또 재무제표에 반영되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일단은 제안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준비가 안 됐으면 제안서 자체를 못 내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몸짱 전략이라고 하는 거 평소에 미리미리 저희가 그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 이제 할래라고 해도 이제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릴 벤처 부분인데요. 벤처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글자가 너무 작죠. 보지 말고 저 보셔도 돼요. 그 읽어보시면 머리 아파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벤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벤처 같으세요? 한번 제가 질문해드리고 싶어요. 벤처가 어떤 게 벤처죠? 벤처라고 하면 어떤 기업일까요? 저 물 조금만 주시겠어요? 어? 네, 벤처 기업. 맞아요. 기술 있는 업체. 맞아요. 또 벤처 기업이란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요? 제주면 다 해당될까요? 특허 있고 기술력이 있는 이게 이제 벤처 사실 기업 보면 9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2006년도 6월 4일날 전면으로 제도가 개편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벤처라고 하게 되면 그 벤처에서 벤처 보증 기금으로부터 그 투자를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았던 기업도 다 벤처 기업이라는 확인서를 내줬어요. 그러면 보증서 받거나 대출을 받았은 기업도 벤처를 도대체 내준다는 건데 도대체 대출을 받아도 벤처를 내준다라고 보는데요. 이 벤처를 내주는 기금 자체가 아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성 있어 보여야 돼요, 적어도. 뭐 처음에 그 만들었던 기업은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또 마이너스가 난 경우도 많고 이럴 경우에도 벤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사업성의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술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대표의 시정도도 평가하고요. 기업의 기술력도 평가하고 사업성도 평가해요. 근데 사업성 평가라는 게 매출액이 엄청 초창기 기업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향후에 충분히 사업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벤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벤처 초기가 아니면 이제 좀 지나면 매출액하고 연관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보통 벤처를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벤처 받는 기금은 그 중진공 자금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을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이제 벤처를 받을 수 있지 않고요. 그 받을 수 있는 기금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오늘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실 제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벤처를 받았을 경우에 법인세, 뭐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감면이 되는데요. 참고로 연구소보다는 작아요. 최저한 세율이 벤처기업은 적용받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를 법인세를 공제해줘요. 그래서 최저한 세율이라는 게 법인은 적어도 7% 이상을 내야 되는데 10%대 법인세를 내는 기관이면 이게 벤처를 받아도 뭐 법인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벤처를 받았을 경우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정부 출연금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이게 없으면 인정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벤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기업은 참고로 기술력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대표의 신용도도 괜찮다라는 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안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낫겠죠. 벤처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벤처에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항목도 저희가 한번 훑어볼 거예요. 네. 세액공제 50%인데요. 세액공제 50%라는 거는 법인에서 20% 정도 세금을 냈을 때 50%면 10%잖아요. 최저한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법인에서 7%는 반드시 세금을 내셔야 돼요. 7% 최저한 세율.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이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2억 미만이면 10%의 법인세를 내는데요. 제가 지금 세법 강의하기 갑자기 바뀌었는데 내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 일단 20%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럼 저희가 8%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최저한 세율이 7%가 있다고 했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법인이 20% 이상 법인 내는 경우에는 내용이 달라지지만 보통은 10% 단기 순이익 2억 미만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 확인 우대 제도를 받는다고 해서 엄청난 세제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죠. 네,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네, 법 확인해 보세요. 내용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벤처 확인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 이제 충분히 사업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다른 관점에 보는 게 벤처는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연구소가 있는 게 세법적으로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따지고 들면.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벤처는까지 포함되면 5가지고요. 첫 번째 벤처 투자 기업으로부터 벤처 5천만 이상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된다는 것과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았을 경우에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벤처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 기업으로 벤처를 확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크게 4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예, 크게 4가지고 이렇게 벤처 인증을 확인을 해주는 데가 벤처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해주는 거고요. 기보에서는 당연히 기술 보증 기금에서 기보에서 해주는 거고요. 중진공이면 중진공에서 그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보나 중소기업 두 군데서 다 해주는데요. 내가 보통 뭐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가 중기청이라면 중기청에 가서 하시면 되는 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난 처음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기보회를 통해서 연구개발 인증을 받으시면 돼요. 확인이에요. 벤처는 벤처 확인 인증을 확인서를 그쪽에서 받으시면 돼요. 예비 벤처기업은 아직 이렇게 법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온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누가 글 달아주셔가지고요. 쏙쏙 들어오게 강의해 준다고 해서 기분이 좋네요. 칭찬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벤처 확인 신청 진행 절차는 벤처인이라는 곳에 가서 일단은 등록하셔야 돼요. 벤처인, 그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벤처인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벤처 확인 신청서를 하셔야 되는데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가 유형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비 벤처 포함하면 5가지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눠질 거고요. 확인 신청가 완료가 되면 확인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고 얘기하는데요. 한 2, 3일 지나도 연락이 없잖아요. 그럼 기보면 기보에 전화하시고요. 중진공이면 중진공에 전화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간혹 또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보는 기보로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거고 중진공은 중진공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제 확인해 볼게요. 벤처 확인 유형 1번 제가 벤처 투자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벤처 투자 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이제 그 받아야 되는 거고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1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5천만 그러니까 5억 자본금이 5억까지는 5천만 원까지고 되는 거죠, 그죠? 보통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은 자본금 뭐 1억 정도나 2억 정도 이게 처음 설립할 때 그렇게 자본금 많이 안 하니까 그죠? 그 정도면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벤처 투자 기관은 도대체 어떤 거냐고 보면 이렇게 많아요. 제가 위에 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이런 쭉쭉쭉 이런 곳에서 그 5천만 원 이상 투자 받았을 경우에 벤처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벤처인에서는 제가 아까 등록은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유형이 4가지로 나눠져서 갈라진다는 것 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의 한 5%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기보를 통해서 벤처 받는 게 80%가 넘어요. 네. 기보를 통해서 벤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높은 게 중진공으로부터 벤처 받는 거예요. 10%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아까 이게 기보가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보에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기술성이라는 건 단어의 뜻의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에요.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대표의 신용도도 당연히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년 미만은 그 4천만 원 이상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보증금액을 8천만 원 이상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대출 그러니까 보증서를 받아서 8천만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보증서 금액만 찍히게 되면 이게 바로 벤처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당신 기업은 이게 뭐 이렇게 땅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런 기술성과 이런 아까 평가로부터 대출을 해줄 정도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들을 받는 거니까 실무적으로는 8천만 원보다는 여기도 이문장사라고 하더라고요. 1억 이상 받아야지 실무적으로는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은 금액 좀 1억 이상 보통 1년 지났으면 받으셔야지 해주고 금액이 작으면 여기 보증금액 일이 어차피 같은 일이니까 좀 귀찮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해준다는 말들이 실무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1년 지난 기업이면 1억 이상 꼭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술성 평가표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경영주 기술 능력을 봐요. 그래서 과거에 이분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지식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인력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영 능력 같은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대표의 그 신용도 봐요. 네. 6등급 이상이어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기술성 평가 부분을 봐요. 아까 개발 전담 조직이 있는지 개발 인력 비율이 있는지 만약에 연구소가 있으면 그죠? 이런 부분은 거의 만점이겠죠. 그죠? 당연히 있는 거니까. 기술 실적 같은 것들이 뭐 그 수상 실적 같은 게 있으면 되는 거고 특허 같은 것도 있어도 좋겠죠. 출원만 돼 있는 것도 평가에 그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연구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이제 뭐 어떤 컴퓨터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딱 몇 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평가할 때 항목에 도움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또 저희가 특허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또 잘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특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우리는 특허 출원 같은 등록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과제에서 충분히 배우실 거니까 그것도 꼭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제품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보는 거고 사업성도 봐요. 아까 제가 기술성 평가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력이라든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같은 것도 충분히 다 봐요. 기업에서. 네. 그래서 이것들을 65점 이상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보를 통해서 두 번째죠. 유형 2 두 번째 기보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이 기술성 세 번째 부분이 중진공에서
그 대출을 받아서 이것도 같아요. 4천만 원, 1년 지나면 8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신청 절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SBC 여기 들어가시면 먼저 온라인 신청하셔야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 거고 자가 진단을 해요. 자가 진단은 어떤 거냐면 이 기업이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어떤 걸 물어보냐면 뭐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거나 뭐 폐업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제가 좀 있다거나 그리고 뭐 세금을 국세를 안 내고 있다나 이런 거 절대 안 돼 아시죠? 안 내고 있으면 아예 이제 탈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신용조회 동의를 하시고 나면 사전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 예약 무예약도 가능한데 실제 사전 예약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사전 예약하게 되면 지금 그 예약을 하게 되게 되면 한 30분 단위로 예약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하게 되는 거 중진공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제 업로드가 돼서 이제 당신은 이 자금이 맞다라는 평가가 나오되면 와서 본인이 와서 다시 컴퓨터로 업로드 하셔야 되고 기업 평가 결정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1월부터 3월까지 보통 다 기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되게 많이 밀려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신청서를 내잖아요. 보통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걸린다고. 1월달 지금 내시면 3월달에 우리 기업이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1월부터 3월이 가장 많이 밀려요. 아니면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된다는 거고 지금 이 자료는 이거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아침에 이렇게 제가 지금 올린 건데요. 2006년도 4분기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여기 중진공 들어가서 그 체크해 봤어요. 지금 2.3%예요. 기준금리는. 근데 기준금리가 2.3%인데요. 상업 같은 경우에 또 0.3% 빼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고요. 뭐 이렇게 자금의 성량에 따라 뭐 긴급 뭐 경영 안정화 자원 같은 경우 조금 더 높고요. 2.3%를 기준으로 해서 자금 성량에 따라 이제 나눠지는 거니까 창업 같은 경우에 2%면 되게 저렴하잖아요. 보통 이걸 하는데 네 이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보와 중진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평가하는 데는 똑같아요. 기보도 똑같이 보고요. 중진공도 이 벤처를 받을 수 있는 자금의 성량의 평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기본은 그 우리가 원리금 이자를 냈다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거 들어보셨죠?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 원리금 균등이면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야 되잖아요. 중진공은 보통은 그 연장을 안 해줘요. 이자만 내는 기간을. 근데 기본은 연장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좀 받는 내가 창업이라면 보증서라는 자체가 중진공은 참고로 자금에 내가 100만 원이 있다라면 70%를 직접 대출해주고 30%를 간접 대출 은행을 통해서 해주는데요. 그러면 직접 대출이 이자가 쌀까요? 간접 대출이 이자가 쌀까요? 직접 대출이 싸겠죠. 그 중진공이 더 싸서 자금을 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만약에 2년이 지나도 내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조금 더 걸리겠다고 하면 원금을 상환하는 게 되게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2%의 2.4% 이자라고 하게 되면 1억 빌려도 한 달에 20만 원 이자 내면 돼요. 2%라면 20만 원도 이자 안 내도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낼 수 있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3년 만에 1억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500만 원씩 최소한 갚아야 되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를 300만 원씩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00만 원 갚으실 수 있겠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3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자 내는 건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원리금 상환할 때 되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보가 이자가 좀 높아요. 2%대 후반 얘보다 좀 더 높지만 내가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기보에 가서 그 좀 받는 게 좋으시고 중진공 자금은 자금 성량이 되게 많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중진공 자금 성량에 대해서 한번 2시간 동안 2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한번 기회 됐으면 좋겠는데 중진공 성량에 따라 좀 다른데 초창기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중진공 자금 이렇게 원리금 균등 상환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과 이자를 낸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금액이 더 많아지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이자가 싸다고만 접근하시면 좀 힘들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그래서 네 지금은 2.3%고 창업자금 같은 경우 2%지만 네 그 거치 기간 네, 이자만 내는 기간을 연장을 안 해주는 거니까 네 네 네 네.
3000% 네. 그 중진공 모두 네, 중진공은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은 동일한데 중진공 자금이 어쨌든 더 기본 자금보다 더 싸다는 거 말씀드려요. 7대 3이 아까 직접 대출이고 3이지만 중진공은 참고로 이렇게 3이 은행을 통해서 대리 대출을 해주지만 그건 금리는 똑같아요. 근데 거치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헷갈릴까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일단은 전략사업업 중진공은 이건 제가 오늘 좀 참고로 그냥 어제 수업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있어가지고요. 보증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증서란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이렇게 돈을 내가 꼭 안 받아도 그 벤처 인증을 해주지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 자금 성량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되는 거고요. 전략산업에 대해서 자금을 좀 중증적으로 중주공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죠. 미래성장 동력 사업 같은 거나 바이오 산업, 용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같은 데 좀 자금을 우선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대출금은 똑같아요. 8천만 원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창업 1년 미만은 4천만 원까지 대출금 요 금액에 대해서 그 받으실 수 있으면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죠. 그 사행성 오락이나 고소득 직종 이런 것들은 네, 안 된다는 거. 네, 애기 목소리라고 얘기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아니 그래서 누가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서 네. 중진공 대출 자금 유형에서 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되는 유형들은 위에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 일단 볼게요. 긴급 경영 안정화 자금이 보통 이게 1억이 나가는 자금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는 거 보이시죠? 수출 금융 지원 자금도 안 돼요. 이 자금을 받으신다고 해서 벤처 인증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창업기업 지원 자금이라든지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일 경우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진공에서 자금을 받으실 때 우리가 R&D로 연구개발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드디어. 그럴 때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같은 거 받으시면 좋겠죠. 중진공은 자금이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좋으세요. 신성장 기반 자금 중에 뭐 신정산 기반 일반 자금은 되고 뭐 고성장 가재력 자금 같은 것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요런 자금만 제도약 지원 자금 중 재창업 자금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요런 자금만 네 이게 8천만 이상 1년 지난 기업들은 받으시게 되면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난 벤처 확인만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받아서 바로 갚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진공 대출 제한 기업 같은 경우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기보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체납 기업 안 돼요. 연체 기업 뭐 회생 신청이나 청산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도 안 되는 거고요. 융자를 탈락했어요. 6개월 이내는 다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융자 심사를 하셨을 경우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적어도 6개월 지나야 다시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 신청 용도가 다른 경우에 작년에 했는데 올해 지금 다시 한다. 12월 달에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지금 다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재무제표가 바뀌어가지고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든지 여러 가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보통 재무제표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내셔도 되는 거고요. 자금 종류가 다른 경우가 된다는 거죠. 앞에 자금 종류에 따라 달라졌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 이제 이렇게 대출로 인해서도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네. 네. 억양이 귀엽다는 말을 누가 해줘서 그러는데요. 제가 딸 셋의 셋째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앵앵거리고 이렇게 살아가지고요. 네, 대구예요 또 거기다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발음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자꾸 뭐 애기 소리가 좀 앵앵. 네, 대구가 고향이에요. 아니요, 대구예요. 대구인데, 네, 셋째 딸이라 가지고 애교를 떨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던 조건이라서 농담이고요. 네.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계셔가지고 늘 이렇게 귀여운 짓 좀 많이 했던 발음이 이제 됐는가 봐요. 그래서 발음 교정한다고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 중에 의외의 자격 중에 하나가 동아구연 자격증이 있어요.
네. 잘 모르시죠? 아니요, 그 제가 왜 했냐면 그 저기 그 동아구연 자격증이 필요로 했는데 그 제가 그 자격 이제 그 필요로 해서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때 발음이 가장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음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요. 네. 네. 딴 얘기하지 말고 해달라고 하는데요. 거의 많이 끝나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연구개발 기업인데 제가 벤처 확인 유형 중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구개발 기업이에요. 그 이제 벤처인에서 제가 여기 옆에 세 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제가 세 개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는데 벤처인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 연구개발 기업의 유형은 크게 기보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중진공으로 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기보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말씀드렸고 중진공에 가도 상관없어요. 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벤처 확인 유형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뭐냐면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업령에 따라 다른데 창업 3년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직전 4분기에 연구 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비율 이상이란 연구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는 그 5%에서 보통은 10% 정도예요. 이게 이 금액이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이.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아요. 10%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연구 개발 비율 도대체 금액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응? 10%라니까요. 10억이 매출액 10억이라니까요. 10% 1억 맞아요. 네, 1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3년 이상 기업이 연구소가 많거든요. 생각으로 초창기부터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그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5%도 있고 7%도 있고 8%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요거 벤처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비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확인해 보시고 그 이제 우리 보통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넉넉하게는 한 우리 기업이 10%를 그냥 보시게 되게 되면 매출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아까 1억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 매출액이 5억이다 그러면 5천만 이상인 거죠. 그죠? 개발비 이거 들어가는 거고 개발에 들어간 여러 가지 다른 자금들도 마찬가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재무제표에 근데 그 세무사들이 대부분 다 연구 인건비만 올려놓고요. 여러 가지 들어간 뭐 다른 자료비라는 이런 것들 경상개발비를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경상개발비도 당연히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연구 인력 그 급여 말고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만약에 이것까지 다 받으면 법인에서 10원도 안 내도 되는데 작년에 냈던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찾다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대표님 이거 들어가 있냐고 보게 되면 이게 경상개발비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한테 고맙다라고 인사는 안 하시고 세무서 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아내는 것도 법인세 1,000만 원씩 안 낸다라면 그것도 크잖아요. 그죠? 과거까지 계속 안 하다가 지금부터 이제 경상개발비로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채워넣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전 4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1월달이죠. 직전 4분기는 언제죠? 지금 계산하기가 너무 좋네요. 언제죠? 직전 4분기라는 것은 지금 1월달이잖아요. 직전 4분기는 도대체 언제? 직전 4분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달까지예요. 그 만약에 지금이 2017년 4월달이라면 직전 4분기가 언젠가요? 예. 그러니까 원래 1, 2, 3이고 2017년도 1, 2, 3이고 그거 뺀 그러니까 2016년도 4월부터죠. 2016년도 4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이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직전 4분기. 근데 우리 기업은 법인이 생긴 지 1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17년도인데 지금 우리 기업이 지금 만약에 11월 달이라고 가정할게요. 2017년도 11월 달이다. 그러면 직전 4분기가 도대체 언제냐? 우리 기업은 1월 달에 2017년 1월 달에 설립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직전 4분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3개월 동안 3분기 동안 이게 5천만 이상만 되게 되면 연구 개발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10월까지. 11, 12. 아니 9월까지죠. 그죠? 지금 11월 달이라도 지금 분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분기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5천만 이상이면 돼요. 내가 법인을 설립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6월 달이라면 안 되죠. 그죠? 1, 2, 3월 달까지가 지금 5천만 이상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시기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왜 지금 직전 4분기를 여러 번 강조하냐면 자 벤처는요 2년까지가 끝나요. 2년을 연장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서 2년 동안 지금 이자를 내고 3년째부터 갖고 있다고 치면 3년이 지나 이제 벤처를 처음부터 딱 만들어 1월 1일에 만약에 만들어서 지금 만 2년이 지났어요. 내가 지금 이 돈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거 벤처 연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되세요? 내가 1억으로 벤처 자금을 받아서 기보로부터 돈을 받아서 벤처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지 만 2년 벤처 인증을 받은 지 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벤처 유형이 지금 딱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 연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시 1억에 대해서 8천만 이상의 보증서를 다시 또 끊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그만큼 나오거나 이제 성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럴 때 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벤처나 이노비즈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노비즈는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기업이 3년이 지나야 되고 매출액이 10억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안 맞추면 우린 벤처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년이 지났어요. 다시 보증서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전에 연구소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연구소가 있어야지만 또 서류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만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실 때 벤처를 먼저 받더라도 나중에 연구소로 인해서 전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들었는데 급하게 만들었어. 응? 연구개발 연구소를 금방 만들었는데 직전 4분기가 이게 안 돼. 네, 이런 조건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성 평가표 65점 이상을 받으시면 네, 벤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마지막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술평가, 아까 보통 보증서를 받는 기보나 중진공으로부터 받는 기술평가 여기서 성적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65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요거랑 사업성 평가, 연구개발용 그 사업성 평가용하고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 꺼내드렸어요. 기술성이 빠져있죠. 연구개발 유형은 그죠. 연구소가 있으니까 기술력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성 평가 연구개발 기업용에서 사업성 평가는 이 부분만 본다는 거예요. 이게 65점이 두 개 다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는 거라서 연구소가 있으면 이제 네, 기술성 같은 건 보지 않는 거죠. 네, 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시간이 조금 여유 있네요. 잠시만, 다 끝나가는데, 네. 직전 4분기 그 연구개발비 인건비 포함. 네, 돼요. 인건비 포함돼요. 근데 뭐 연구소를 만들었는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 5천만 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우리 기업이 또 3년이 지났어. 어쨌든 5천만 원 기본인 거잖아요. 그죠? 연구개발비로. 근데 연구 인력이 3개월밖에 연구 급여를 안 줬는데, 그죠? 이게 5천만 원에 맞춰질 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잘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먼저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잘 대표들은 잘 설계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뭐 사업소를 내려고 하면 벤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연구소만 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저희가 아까 벤처 2년 됐을 때 연구소로 빨리 저기 2년 안에 전환해야 된다. 2년 안에요. 2년. 2년마다 뭐 다시 뭐 네, 등록한다. 네, 네, 대출 다시 그만큼 돈을 1억 이상 받아야 돼. 8천만 이상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힘드니까 연구소로 빨리. 매출액 대비 25% 이상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되게 되면 매출액 대비 25% 이상이 보증, 그러니까 금액을 끊어주는 부분이니까 그걸 넘어서 그 금액이 내가 받았던 그
1억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1억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2년 만에 매출액 25% 이상 상승이 돼야만이 받을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 4억 정도 이상이 벤처를 받을 시점보다 4억 이상이 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25%면 맞죠? 4억이 돼야지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4억으로 늘어야 된다는 거니까 힘들죠. 만만치 않죠. 2년 만에 매출액이 4억이 늘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빨리 그 벤처 연구소로 받아서 연구소로 벤처를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고 연구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는 부분도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전담부서도 상관은 없죠. 연구소가 아니고. 네, 상관이 없지만 아까 세액공제 받는 거 똑같지만 정부에 뭐 이렇게 할 때는 전담부서는 안 된다는 경우가 있죠. 네, 맞아요. 세액은 상관이 없어요. 항상 보면 벤처를 먼저 받고 연구소를 받으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까 그 저기 세액 혜택 받는 거 다시 한번 여기 조금만 더 진행하고 질문 다시 받는 걸로 할게요. 몇 장 안 남아서 그럼 요거 끝내놓고 할게요. 세액은. 네, 벤처 확인 연장은 자동 연장이 안 된다는 거고 신규 벤처 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동 연장이 안 된다고요. 똑같이 아까 보증서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매출액이 내가 4억 이상 안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연구소 반드시 준비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연구소를 그 질문은 연구소에 인력 맞추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래요. 아까 자연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우리 기업에 2명 있으려면 그 사람이 급여를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자연계 나오신 분들이 이공계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자연계 자연계에 나온 사람 이공계 자연계. 이공계 자연 무조건 다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연계 중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네, 아까 공과 네, 네,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계면 돼요. 자연계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까 자연계로 적혀져 있지 않았나요? 자연계는 지식산업하고 두 가지. 아니요, 자연계는 다 된다고요. 자연계는 자연계는 다 된다고요. 아, 지식 서비스하고 그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가 아니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공계는 자연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계가 더 큰 개념 아닌가요? 아니 달라요. 달라요? 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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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어쨌든 자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네, 어쨌든 벤처 기업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 돈은 도대체 얼마가 드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벤처 투자 기업 5천만 원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이에요. 부가세 별도니까 11만 원 이제 포함하게 되면 다른 건 다 33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네. 네. 아, 자연계나 이공계는 같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자연계나 이공계나 같다라고 협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 댓글 달아주시는 거니까 협회장님 말씀 맞으실 거예요. 네. 수수료는 따르면 33만 원인 거고요. 벤처 기업은 11만 원 들어요. 벤처 투자 기업으로부터 그러니까 벤처인 그쪽으로 받는 건 11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연구개발 기업의 경우 창업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도 연구개발비 5천만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지. 창업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돼야지 이제 돼야 되나요?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 받으려면 돼야 돼요. 아까 창업한 지 1년이 안 돼도 아까 말대로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얘기해도 연구개발비로 5천만 원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유형 네 번째 그죠? 연구개발비로 벤처를 받았을 경우에 이걸 충족시켜야 돼요. 1년이 안 돼도. 이거는 보증금액은 4천만 이상만 받으시면 되지만 네. 네, 그리고 그 보증 대출 벤처 신청을 하는데 왜 보증 대출 관련 심사를 하나요? 라고 묻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보증 벤처 신청을 받는데 그죠? 계속 그죠? 기술에 대한 보증서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벤처 받는데 그죠?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이 보증을 하는 걸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벤처 신청이라는 게 왜 보증 대출 심사를 해야지만 돈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돈을 받아도 되지만 이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대출 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벤처를 받아야 되려면 그죠? 유형 2나 3 같은 게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기술력이 있으니 매출력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이 사실 보증 대출 관련 심사 자체가 아까 기술력 같은 것도 보고 사업성도 평가를 보는 거니까 이 자체가 벤처라고 인정받는 기업이고 2006년도부터 우리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시장 친화적으로 이렇게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성 이렇게 동시에 평가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이 자체를 통과하게 되면 벤처를 인정해 준다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아까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조금 헷갈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보증이나 대출 신청 자체가 기술성과 사업성과 대표 신용도를 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걸로 벤처를 본다는 개념인 거고, 네 그리고 벤처 예비 벤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예비 벤처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창기 기업은 보통은 이렇게 재무제표를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안 보는 경우 좀 약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벤처 확인 유형은 제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4개 아니면 5가지 벤처. 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죠? 투자 협회로부터 5천만 원 받는 거, 또 네, 기보로부터 보증서 4천, 8천만 원 받는 거, 네, 또 네, 중진공으로부터 4천, 8천만 원, 네, 대출 받는 거. 네 번째가 네, 연구소로부터 받는 거 말씀드렸고요. 벤처는 네, 연장하려면 똑같이 절차밟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먼저 그거부터 먼저 하고 다시 네, 자연계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이제 질문하시겠어요? 벤처하게 되면 50%를 받는다고 했는데 창업했죠. 최저한 세율이라는 게 적용받아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35 그러니까 7% 이상을 내야 되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율이라고 하죠. 세율이라는 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35% 이상 무조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 만약에 그냥 법인으로 쉽게 그냥 계산할게요. 만약에 우리 법인이 10% 단기 순이익이 우리가 1억이 발생돼 가지고 1,000만 원의 법인 10% 구간이에요. 그죠?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는 제조업을 만드는 거라서 보통 20% 감면 받거든요. 그러면 8%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1% 최저한 세율이 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만 원래는 벤처니까 50%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설립하고 그 해 빼고 4년이니까 설립하고 보통 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꼭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최저한 세율이 7%. 법인 최소한 7%의 세금은 너희가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최저한 세율에 벤처도 그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7%까지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니까 끝내 제조업이라면 1%밖에 안 돼요. 보통 10% 정도는 공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1%나 그러니까 최저한 세율이란 7%가 있기 때문에 끝내 50%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50%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법인세 이율 당기순이익 2억 넘어가서 20% 세율 구간에 맞았을 경우에는 최저한 세율이 7%. 그러니까 아까 그 법인 제조업 20% 해준다고 해도 지금 16%인 거잖아요. 거기서 아까 그 반 빼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최저한 세율이 적용을 안 받지만 보통은 최저한 세율이 적용받기 때문에 벤처를 받는다고 치더라도 법인세가 그렇게 절감되는 게 아니라 넘는 업체는 50% 정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보통 기업들은 웬만한 기업들이 20% 잘 안 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소는 최저한 세율을 무시하고 다 해줘요. 그리고 그 무시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세금을 만약에 원래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법인세가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공제받을 금액이 1억이었어. 아니 1,000만 원이었어. 그럼 내년에 다시 이걸 2월 공제해줘요. 그게 창업하고 뭐 무슨 기간이 조금 다른데 10년간 2월 해주는 게 있고 5년간 2월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법인 2월 공제까지 해줘요. 벤처는 잘 모르겠어요. 2월 공제까지. 연구소는 확실히 2월 공제해줘요. 그래서 벤처가 제가 이 연구소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CFPG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무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이게 안 챙기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벤처 가지고 뭐 법인세 50%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무사한테 빤판이 잘못하면 당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잘못 말씀 꺼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10분 남았는데 혹시나 40분까지인데 오늘 제가 빨리 갔네요. 너무. 네. 시간 배분을 잘 못했네.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겠어요? 연구소하고 벤처에 관계된 것들에 관해서. 연구소를 받으면은 벤처가 되면은 연구소에서 그 뭐지 실적 같은 걸 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네, 4월 달에 뭐 이렇게 그 한 장 작성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서류 작업. 네. 1년이 네, 서류 작업 같은 게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업무 판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연구 개발 유형도 이런 유형은 안 된다, 이런 유형은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업체 성향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를 찾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 저희 협회 통하면 저희 협회에서 왜 이렇게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만약에 우리 기업이 그렇게 인력을 다 할 수 없다. 다른 부분에 뭐 제조나 다른 거에 관리 부분이 이렇게 맡아야 될 경우에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해서 우리 기업에 맞춰서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체크하니까 저희 같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 저희 협회 호텔 협회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업무가 외부에서 도와준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한 대표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연구소가 3명 있어야 되잖아요. 예, 3년 미만인 2명이죠. 3년 이상이고 3명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4년대 이상 자연계나 아니면 나와야만이 3명 다 그게 연구소잖아요. 네 보통은 병역특례 아까 보니까 있던데 그럼 이분들은 군대를 안 가고 우리가 말하는 저기 그 나는 몇 년 동안 해주는 게 그게 병역특례. 네 병력 특례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연구소가 있으면 병력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원이라는 게 연구소가 있는 기업은 그렇게 그 병력 특례 그 왜 군대를 안 가고 왜 이렇게 연구소에 일하는 것처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원된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전담용어는 안 되고 일단 연구소 원만. 아니요, 그러니까 군대 대신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죠. 네. 연구원만 해당 병역특례 해당되는 거지 전담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건 안 되겠죠. 네,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지원 제도로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지원 제도로 그걸 해주겠다는 거지 연구 인력으로 해주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만약에 병역특례 했을 때 그 사람이 4년제를 졸업했으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병력 특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제도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병력 특례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연구 인력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법인이 설립된 지 참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감면이 되는 건데 아까 50% 감면이 된다고 하지만 최저한 세율 7%는 잊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더 마무리해서 한번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우리 또 포맷 시키는 능력이 저처럼 뛰어난 것 같아요. 저만 뛰어나나요? 정보의 홍수죠, 그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 취업하고 줘야 되는지 요즘은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잘 이렇게 뽑아와서 기업에 잘 전달하는 게 저는 컨설턴트의 업무가 아닌가. 그리고 그 업체가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좀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정보들은 가격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과거에는 되게 내만 가지고 있는 정보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협업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빠르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금방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정보들이 지금 또 고급 정보이고 기업에 맞춤 요즘 옷도 왜 맞춤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또 특히 유행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죠? 그래서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시간을 줄여드는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맞춤 스타일로 이제 정부 정책 자금, 출연금, 그 융자도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무슨 좀 고객의 불만족도 좀 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 1편으로 연구소와 벤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그 내용 중에 선설립 후 신고 제도라고 말씀드렸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연구소는 자연계 분야 이공계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연계나 이공계는 다 같은 말이고요. 자연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연구 인력으로 될 수 있지만 지식 서비스 분야나 그 디자인, 산업 디자인 쪽은 아까 비전공자도 가능하다. 내가 그걸 전공하지 않았으면 내가 4년제 졸업했더라도 1년 경력이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가장 어려운 게 인적 요건 맞추는 거예요. 연구소는. 그래서 그 인적 욕구를 잘 보시면 되는 거고, 3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 대표가 그 연구 인력의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연구 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지식 기반 서비스는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생각으로 되게 많더라. 소프트웨어 개발, 출판, 소매업도 된다고. 네, 소매업도 되고 광고 뭐 여러 가지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료 보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된다고 얘기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뭐 게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관리업도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뭐 요즘 이런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본 구축 관리업 이런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전문으로. 그리고 뭐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도 다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그 DB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체도 지식 서비스 분야예요. 네,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R&D 지원 제도 중에서 병력 특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아까 요거 질문하셨죠. 이거는 지원 제도의 혜택 부분이에요. 혜택 부분인데, 그 혜택은 조세 지원도 있고 관세 지원도 있고 자금 지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금 지원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같은 것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인력 지원 사업, 아까 인력 병력 특례 같은 거, 구매 지원, 기술 지원, 기타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R&D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저는 크게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라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이타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전담하고 있고, 여기서 중간에 연구소 전담 부서로 보시게 되면 여기 누르게 되면 오른쪽 편에 보면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이제 업무 편람을 출력해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훑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온라인으로 당연되는 거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거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 확인할 때, 물적 요건 확인할 때 아까 꼭 그 가로 세로 몇 미터라는 거 나는 알지만 서류 제출했을 때 몰라도 보통 그거 리젝 걸린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소기업 같은 경우에 파티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사진 찍으면 돼요. 그리고 벤처 확인에 대해서 벤처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벤처 투자 네,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로부터 받는 방법과 기본화 중진공,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으로 받는 방법, 예비 벤처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벤처인에 들어가시면 된다. 먼저 회원 등록을 하시고 회원 가입하고 난 다음에 그 벤처 확인 신청을 하는데요.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쭉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기관에 자연적으로 의뢰하는데 연락 안 오면 2, 3일 동안 연락 안 오면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직접 가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5천만 이상, 자본금 10% 이상 받았을 경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벤처 투자 기간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받으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얘가 제일 작아요. IMF 이전에는 얘가 제일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제일 작아요. 5%가 안 돼요. 그리고 기보로 받는 경우가 80% 넘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술평가표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중진공의 신청 절차는 이렇게 한다. 자가 진단을 하고 뭐 네, 사전 예약을 받아서 사전 방문을 하게 되면, 중진공을 방문하게 되면 다시 컴퓨터에 앉아서 이런 거에 작성하라고 얘기하면 업로드하면 되고, 그러면 기업 융자가 결정되는데, 지금 신청하시면 아마 3월달 정도에 자금이 나올 거고요. 보통은 신청하시면 한 3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자금을 받는데, 평균적으로 가시면 이게 뭐냐면, 사정 상담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 어떠한 자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 체크해 주실 거고, 한 30분 정도 걸린대요. 보통은 그렇게 시간을 배정해 둔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8천만 원, 1년 미만은 4천만 이상 받으시면 된다는 거고, 자금 유형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벤처 확인 받을 수 있는 자금은 따로 있다고 얘기했고, 제외된 기금이 제일 중요한, 그냥 대부분 다 되는데, 긴급 경영 안정화 자금이라든지 뭐 협동화 자금이라든지 수출금융 자금, 지원 자금 같은 경우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금 체납 기업 이런 경우에는 그 중진공 대출 제한된다고 말씀드렸고, 기보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그리고 연구개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4분기 네, 5천만 이상 돼야 된다는 거고, 기업 1년밖에 안 됐어요. 직전 4분기가 없고 2분기밖에 안 돼요. 해도 5천만 원 맞추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성 평가가 65점 지나게 되면 그 연구소로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벤처는 자동 연장이 안 돼서 신규 벤처 기업과 동일하게 신청 평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 자금은 11만 원, 33만 원 정도 든다는 거고, 대부분 33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